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정말 있어요.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시간 진짜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지금 2월 말이 되었고 다음 달이 바로 3월이죠. 아마 부모님들 중에 이 3월이 오는 게 진짜 두려우신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이제 3월, 새 학기, 새 학년이 시작되는 그런 달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것에 그냥 척척 적응하는 자녀를 두셨다면 뭐 그런 3월 전혀 두렵지 않겠지만 오히려 아이고 빨리 가라 뭐 이런 마음 드시겠지만, 만일 자녀가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새학년 뭐 교실과 선생님이 바뀌게 되면은 굉장히 가기 싫어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 아이와 이제 등교 준비하느라고 신랑이 버려야 되고 막 안 가겠다고 막 눈물 흘리고 엄마 다리 붙잡고 늘어지고 이런 자녀를 이제 두셨다면 이번 올 3월 어떻게 순탄하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분리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짧게나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분리불안은 뭐 자신의 애착 대상 그리고 양육자와 분리가 될 때, 그리고 분리가 예상될 때 이렇게 불안을 많이 느끼는 거를, 그래서 그런 분리를 저항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동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리불안은 아이들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생후 3년 태어나서 만 3세까지의 분리불안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시하지 않지만, 만 3세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분리식, 그러니까 양육자와 분리가 될 때마다 심한 불안 양상을 보인다면은 요거는 조금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아이는 굉장히 그 유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혼자서는 생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붙어야만 하죠. 그게 이제 엄마가 되겠죠.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되겠는데, 이렇게 부모님한테 붙어서 돌봄을 이렇게 잘 받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막 생기게 되면서 아이는 점차 이렇게 부모와 이제 분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 정상적인 양육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독립되고 분리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대개 생후 3년이 되면 아이는 독립된 자아라는 것들을 갖게 되고, 이제 좀 더 그리고 여전히 부모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때는 만 3세가 되면 어떤 능력이 발달되냐면, 이걸 이제 대상 항상성이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내 옆에 있지 않아도 엄마는 늘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엄마가 보고 싶거나 그럴 때 자기 마음속에서 엄마의 심상을 이끌어내서 그 엄마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대상 항상성이 발달하게 되면서 엄마와의 분리를 견뎌내고 참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만 3세경에 아이들의 어떤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이런 대상 항상성을 형성하고 부모와 어떤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잘 발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만 3세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시 많은 불안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질적으로 워낙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낯선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아이들이 조금 더 분리불안을 더 많이 겪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을 상담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정말 있어요.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오잖아요, 가족이. 그럼 이제 가족 놀이평가라는 거를 만 6세 이하 어린이 자녀가 올 때는 가족 놀이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말 그대로 가족이 함께 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마, 아빠, 뭐 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이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관찰을 하는 거죠. 이제 놀이 안에서 나타나는 뭐 아이의 특성, 뭐 발달 수준, 부모와의 상호작용, 뭐 부모의 뭐 놀이 및 양육 태도 이런 거 관찰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15분 정도 가족 놀이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아이는 부모와 분리가 되고 저랑 또 놀이를 하는 한 15분 정도 놀이를 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모와 분리를 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부모와 분리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애착 유형도 조금 살펴볼 수 있고, 이 아이가 이제 분리 불안이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요때 분리 불안을 가진 아이의 부모님들의 특성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가족 이렇게 막 놀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딱 15분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일어나서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처음에 이 가족이 이 평가실에 들어왔을 때 제가 먼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아이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놀이를 할 거고, 부모님과의 놀이가 끝난 다음에는 아이는 저랑 놀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분리될 것이라는 거를 아이도 그렇고 사실 부모님도 다 알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미 다 제가 고지를 했는데 그 15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이제 선생님이랑 놀자, 이제 엄마 아빠는 저기 마루에서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부모님들의 반응 어떠냐? 우리 아이가 너무 분리불안이 심해요. 부모와 못 떨어져요. 이거를 이제 상담센터에 온 이제 내원 사유로 이제 적으신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반응이 얼어붙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 고지도 했는데. 자, 이제 아이는 저랑 놀이할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는 저기 대기실에서 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움직여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괜찮겠어? 이렇게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선생님이랑 있을 수 있겠어? 엄마 아빠 어디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계속 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의 허락을 되게 구하는 행동을 정말 많이 하시죠.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훌쩍이기 시작해요. 엄마 아빠를 잡기 시작하고, 나 선생님이랑 안 놀 거야, 나 엄마랑 놀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떼를 쓰기 시작해요. 이게 정말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서 제 경험으로 90% 정도는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가 끝난 다음에 그 부모님들과 이제 그 면담을 하는 시간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뭐 예전 그 드라마 스카이 캐슬에서 했던 대사 같은 거.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해요. 그 분리불안을 보이는 아이들의 부모님 역시 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를 놔두고 가야 할 때 부모님 자신이 불안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내가 없는데 아이가 잘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아이에게는 어떻게 어떤 메시지로 전해질 수 있냐면 엄마가 불안해해. 엄마가 나를 혼자 여기에다가 두는 거, 혹은 엄마가 나를 저 사람과 단둘이 두는 거를 엄마는 몹시 불안해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위험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머님이 아이에게는 제가 낯선 사람일 수 있는데 어머님이 나를 되게 좋고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줘야,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도 엄마랑 잠시 떨어져 있을 거지만 내가 믿는 엄마가 저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저 사람 믿어도 되는 사람인가 봐. 엄마가 별로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엄마 되게 편해 보여. 그럼 저 사람 괜찮나 봐. 이렇게 아이가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에게 이런 분리가 예견되거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가게 된다거나 이럴 때 막 너무 아이에게 괜찮겠어? 아니야. 막 이렇게 막 얼굴은 막 잔뜩 막 걱정 어린 얼굴을 하면서 선생님이 잘해주실 거야. 괜찮아. 금방 엄마 올게. 막 이렇게 막 울상짓고 막 불안해하는 모습으로 하게 되면은 그때는 진짜 안 되는 거고, 조금 밝고 쾌활하게 나는 여기를 믿어. 나는 이 장소를 믿어. 저 사람을 믿어. 저 사람은 너를 안전하게 돌봐줄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이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밝고 유쾌하게 그런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참조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다. 요렇게 눈치를 채는 그 능력이 이제 사회적 참조 능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사회성을 발달시킬 때 이 사회적 참조 능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다루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주로 엄마나 아빠, 그리고 다른 성인들, 성인들, 또래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건데, 이 사회적 참조 능력은 굉장히 일찍 발달해요. 그러니까 돌만 돼도 발달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 아이가 조금 기질적으로 조금 예민하고 조금 낯선 거에 대한 긴장감이 조금 있는 아이라면 사실 부모님은 좀 더 연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얘가 나를 보고 있다. 쟤 지금 사회적 참조 능력 지금 발달시킬 수 있는 그 연령이 됐어. 이 아이는 좀 세상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면 약간 나쁜 쪽으로 보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 왜 겁이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게 세상을 보여줄 때 좀 더 세상이 살만하고 우호적이고 친절하고 재미있고 내 편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낯가림이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심하면 너무 얘만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얘를 낯선 사람한테 이렇게 떠넘기라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아이가 지금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서 엄마한테 붙어 있다면 엄마는 그냥 이 아기를 안아준 채로 낯선 사람과 친근감 있게 대화를 한다거나 편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이는 안전한 엄마 품속에서 이렇게 귀 쫑긋하고 살짝살짝 흘게 살펴보겠죠? 근데 엄마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눠. 되게 편해 보여. 괜찮나 봐. 그럴 땐 아기도 긴장을 풀고 낯선 사람을 이렇게 보고 아무런 일들이, 불안을 야기하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때 조금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낯선 사람이 건네주는 뭐 과자와 사탕을 얻어먹으면서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분리불안이 많다라고 할 때 부모님은 항상 내 아이가 나를 보고 있다. 우리 집에 CCTV, 우리 아이는 하나 일종의 CCTV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때 막 외향적이 막 되시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낯선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훨씬 좀 친절하고 편한 모습을 좀 아이 앞에서는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면 우리 아이의 분리불안이 조금 더 감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 오늘은 아이들의 분리불안 그리고 그런 분리불안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종종 하시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